IS를 이용해서 목돈과 공제의 돈을 IRP로 이체하는 얘기입니다. 소득도 괜찮고 억 단위 현금도 있는데 연금 준비를 못해서 부부 합산 국민연금이 월 150만 원도 안 된다면 새마을금고에 맡긴 돈도 있고 주식도 좀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연금이 부족하니 슬슬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대개는 보험사의 즉시연금이나 최저보증 상품에 가입할 확률이 높습니다. 연금저축, IRP 이런 건 잘 모르기도 하고 모르니 불안하고 그래서 1억 넣어놓으면 평생 몇십만 원 준다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인데 저는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평생연금은 부족하지만 목돈은 좀 있으니 몇 년 잘 준비해서 단기간에 연금 계좌에 몇 억을 적립하고 싶다면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ISA 계좌를 이용해서 3년 만에 연금 2억 만들기, ISA 계좌를 이용해서 공제 자금 6천만 원을 IRP 계좌로 이체하기, 연금 이야기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주식, 펀드, ELS, 리츠 등 많은 금융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ISA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해주고 수익이 4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수익은 15.4%가 아닌 9.9%로 저율과세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연 단위로 끊어서 계상하나요? 아닙니다. 해지할 때 한꺼번에 계상합니다. 가입한 지 3년 넘으면 해지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누적해서 수익을 계상합니다. 가급적 3년마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겠죠. 납부 한도는 연 2천만 원입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대신 최소 3년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 급전이 필요해서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 없이 당초 내야 할 세금을 내면 됩니다. 3년을 채우지 못해도 특별한 추가 페널티는 없습니다. 전 금융사 통틀어 하나만 만들 수 있고 금융사 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탁형과 중개형 간 상호 이전도 가능합니다. ISA 계좌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적립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체하면 세액공제 한도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통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ISA 만기 적립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세액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체한 해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1년 2월에 ISA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매년 2천만 원씩 내고 예금과 ELS에 운용했습니다. 2024년 3월에 총 적립금 7천만 원을 IRP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수익이 1,000만 원이 났네요. 200만 원은 비과세고 나머지 800만 원은 15.4%가 아닌 9.9%로 과세하니까 이자 소득세를 79만 2천 원 내겠네요. 일반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수익이 났다면 15.4%인 154만 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이 절반 가까이 줄었네요. ISA 계좌의 매력입니다. 3년 만기되어 이체할 때 기존 운용하는 상품은 모두 매도해야 합니다. 손실난 펀드 때문에 매도하기 싫다면 현금화 할 때까지 이체할 수는 없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 시 이체 금액의 10%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해 줍니다. 만기 자금 7천만 원을 이체했다면 이체 금액의 10%인 700만 원인데 최대가 300만 원이니까 추가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300만 원입니다. 만기 적립금 몽땅 이체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부만 이체해도 됩니다. 7천만 원 찾아서 3천만 원만 연금 계좌로 이체해도 됩니다. 만약 3천만 원만 이체했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이체 금액의 10%이니 300만 원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7천만 원을 이체하나 3천만 원을 이체하나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이체 후 세액공제 받지 않은 2,700만 원은 찾을 수 있나요? 해당 연도만 지나면 찾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3천만 원을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체했다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2,700만 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ISA 만기 자금을 IRP 계좌로 이체했다면 55세 전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2,700만 원도 찾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55세 이전에는 중도 인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만 받고 나머지는 다시 찾을 계획이라면 IRP 계좌에 이체하지 말고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이체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펀드 계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2,700만 원을 찾지 않고 그대로 두고 다음 해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00만 원 외에 추가 300만 원 받는 건 첫 해만 가능하고 두 번째 해부터는 추가로 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3천만 원 이체해서 그중 300만 원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았고 2,700만 원은 계좌에 그대로 두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듬해 2024년에 연금저축 펀드에만 600만 원 내고 IRP에는 내지 않았다면 이분은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채우지 못했네요. 이렇게 900만 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채우지 못한 300만 원은 2,700만 원 중에서 꺼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세액공제 처리해 주나요?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내기만 하면 알아서 세액공제 해주지만 ISA에서 이체한 건 내가 따로 세액공제 해달라고 유선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도 괜찮고 여유자금도 몇 억 되는데 국민연금 같은 안정된 연금이 부족한 경우 저는 즉시연금이나 최저보증 보험 상품보다는 IRP 계좌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IRP 계좌는 연간 납부 한도가 1,8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몇 억을 IRP 계좌에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ISA 계좌로 활용하면 몇 년 안에 2억 넘는 자금을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50대 중반 부부 둘 다 사업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은 두 분 합해서 15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부부가 현금 5억 정도를 일반 계좌에서 예금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은 부족하고 현금은 5억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두 분 다 IRP 계좌와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해서 한도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남편 IRP에 연 1,800, ISA 계좌에 2천만 원, 아내도 똑같이 IRP에 1,800, ISA에 2천만 원. 이렇게 3년간 내면 원금만 해도 IRP 계좌에 각각 5,400만 원, ISA 계좌에 각각 6천만 원이 적립되겠죠. 3년 후 ISA 계좌 만기자금 6천만 원을 몽땅 IRP 계좌로 이체하면 IRP 계좌에 각각 원금만 1억 1,400만 원이 적립됩니다. 이분들이 60세쯤 되면 두 사람 IRP 계좌에 각각 2억 5천만 원 가까이 적립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각각 2억 5천만 원 정도 쌓였다면 훌륭한 연금 자산이 됩니다. 굳이 1억 한꺼번에 맡기고 사업비 많이 떼며 곶감 빼먹듯 몇십만 원씩 타는 보험 상품에 가입할 거 없습니다. IRP 계좌에 쌓인 금액은 대부분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니까 연금소득세 대상 금액도 미미하고 사적연금 1,200만 원 이슈에서도 자유롭습니다. 2억 5천만 원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 등 수익에 대해서도 연금 탈때까지는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물론 건보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매월 몇십만 원씩 곶감 빼먹듯 연금을 받지만 증권사 IRP 계좌에서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찾을 수 있고 계속 생수를 공급해가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혹시 급한 목돈이 필요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5억을 연금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운용했다면 건보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IRP 계좌에서는 수익이 나도 건보료 부과 대상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부부가 IRP 계좌에 5억 정도 적립했다면 저축은행 예금 채권 배당 ETF 리츠 등의 분산 투자에서 비교적 안정된 노후 인컴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제 자금도 ISA 계좌 활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제 1억 2천만 원이 쌓여 있고 퇴직 후 이 돈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그 이자는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 현재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초과 시 건보료 부과하지만 언제 기준이 바뀔지 모릅니다. 공제에서 쌓은 자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그 이자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건보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만 연금 형식으로 받고 나머지는 IRP 계좌로 이체하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6천만 원을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없으니 ISA 계좌를 통해서 IRP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이분은 다행히 2021년에 ISA 계좌를 개설해 놓아서 한 방에 6천만 원을 ISA 계좌에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ISA 계좌에 목돈 6천만 원을 내고 ISA 계좌 가입한 지 3년이 넘으면 IRP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IRP 계좌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저축은행 예금 이자보다 공제 이자가 다소 높을 때도 있지만 공제는 복리이고 저축은행은 월복리이기 때문에 IRP 계좌에서 저축은행 예금에 운용하는 것과 공제 이자의 이자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연간 납부 한도가 2천만 원인데 어떻게 6천만 원을 가입 연도 기준으로 매해 납부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가입하고 그동안 내지 않았으니까 내지 않은 금액까지 합해서 6천만 원을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거의 모든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3년만 지나면 수익에 대해 최소 200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해 줍니다. 한 해 2천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가입만 하고 내지 않았다면 한꺼번에 몰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 3년만 지나면 해지한 후 적립금을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이체해도 되고 일부만 이체해도 됩니다. 이체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고 난 비과세 금액은 다음에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 계좌로 받으면 연금 개시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찾지 못하니 중도 인출을 하려면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ISA 만기자금 연금 계좌로 이체할 때 운용 상품은 모두 매도 후 현금으로만 이체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또는 그 반대로 이전이 가능하고 금융사 간 이전도 가능합니다. 이때 모두 상품을 매도해서 현금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하면 가입일자는 승계됩니다. IRP 계좌에 한 해 1,800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목돈을 IRP 계좌로 이체하려면 ISA 계좌에 3년간 최대 6천만 원을 적립한 후에 만기자금을 한꺼번에 IRP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이때 이체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즉 추가 납부금 1,800만 원 외에 얼마든지 큰 금액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이 계좌로 받아도 됩니다. IRP 계좌에서는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건보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IRP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15.4%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나중에 연금 탈 때 최대 5.5%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 요건이 되면 언제든지 세금 없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으면서 수익도 올릴 수 있고 만기자금을 IRP로 이체하면 3년 만에 목돈을 IRP 계좌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면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이용해서 같은 방법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ISA 계좌와 IRP 계좌를 잘 활용해서 목돈을 연금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고 세금 혜택은 물론 건보료 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도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이야기 차기영수였습니다. 연금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